39장입니다. 오늘 거버가 짧지요? 39. 말씀하시기를 무시하오니라 하거니와 주는 무시하오니 잘못 쓰면 입이 하오니지만 잘 쓰면 얼마나 본문이 되는가. 짧습니다. 사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설교순이 되겠습니다. 합당하시고 반갑습니다. 아니, 길어야만 좋은 게 아니고 저기 고려 말에 야운 비구 스님이 자경문이라고 하는 글을 지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회보에 실어놨는데 구시 화문이니 필가 엄수하고 신내 제본이니 부릉 경동이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시 화문이니 하는 말은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앙의 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필가 반드시 엄수하기를 더하고, 엄수하고 그 말이죠. 엄하게 지키고 그 말이죠. 신내 제본이니 이 몸뚱아리는 재앙의 근본이니 불응경동이라 마땅히 가볍게 움직이기를 마라, 그런 말이죠. 또 당나라 때 풍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76세를 살더라고요. 옛날에는 76세면 오래 사는 거래요. 76세를 살면서 여러 임금을 모셨는데 다 순탄하게 특별한 저기가 없이 잘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실어놨어요. 구시 화지문이니,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의 문이니 같은 말이에요. 지자는 뭐뭐의 그 말이에요. 한문에서 지자는 뭐뭐의, 그런 게 입은 이 재앙의 문이니 그 말이죠. 설시 참신도라. 저기 혀라고 하는 것은 몸을 베는 칼이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칼 갖고만 몸을 베는 줄 아는데 혀로도 몸을 베요. 폐부 심장설 하면 이 폐는 막아버린다는 말이죠. 폐한다. 그래서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꽉 감으면 혀가 저 속에 있으니까 감추어지죠. 그러면 안신처처오라, 몸이 편안하게 곳곳이 집이더라, 그 말이죠. 이게 곳곳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더라. 그게 뭐라고 하냐면 입과 혀를 잘 간수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저기 1969년생인데 마산 출신. 그 사람이 마산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유학해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행정고시 36회로 행정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 근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16년도에 기자들하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흑인하고 하이패닉은 히스패닉은 뭐냐면 저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막 올라와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 요새 한 4,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흑인이나 이 히스패닉 이 사람들은
노동력으로 생각했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 한국의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정책기획관, 이사관이에요. 정책기획관을 하면서 이 대중들은 개, 돼지 같아서 먹고만 살면은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기 고위직 하는 사람들이 정치는 하고 이 백성들은 그냥 먹고만 살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거를 경향신문 기사가 신문에다 실었어. 네?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 백성들을 개, 돼지 취급했단 말이지. 네? 그리고 사람은 다 평등한 것인데 지 위에 사람들만 사람하고 백성들은 개, 돼지 취급했다. 이렇게 신문을 냈네. 그러니까 그것이 국회의원들한테 전해지고 그래서 교육부 총리를 불러다가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되게 힘들었어. 그래갖고 와서 대기 발령을 냈어, 그 사람을. 에? 그리고 그것으로 안 끝나고 인사혁신처에다가 징계 의뢰를 해서 파면을 결정을 했네요. 근데 자기가 말 한 번 잘못해갖고 파면을 당했어요. 근데 파면 당하면은 퇴직금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 그동안 해가지고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7살이에요.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앞으로 창창하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공무원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그 백성들을 무시하는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파면당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재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억울하지. 그래가지고 뇌물 받은 사람도 파면은 안 당하는데 내가 말 한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파면까지 시킬 수 있냐. 그래서 재판을 해갖고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 이사관인데 부이사관으로 강등해가지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게 해서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사관으로 다시 승진은 못하고 부이사관으로 끝마칠 것 같다 그래요. 지금까지 승진을 못했대. 그러니까는 아예 한 계급을 승진하려면요. 여기 이제 저기가 고시를 하면 사무관 되거든. 사무관에서 오래 있으면 서기관 돼요. 이거 4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5급에서 4급 되기 안 쉬워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평생을 해야 5급에 갖고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고 5급 못 달고 6급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갖고 주임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4급 서기관, 그 다음에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 한 계급씩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어요. 제가 저기 대전 사는 보니까 6급짜리가 사무관 어떻게 달아보려고 구청장한테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구청장네 집에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가서 도와줄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잘 지나가서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요렇게 하고 한 급씩 올라가는데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한 계급이 똑 떨어지면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1916년 17년 이때는 이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됐어요. 근데 정산용사님께서는 부시 화문이라 하거니와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의 문이다. 재앙을 만드는 문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 말대로 이 사람 같으면 말 한번 잘못하니까 재앙을 맞은 거지요.
한바트라면 파면당해가지고 퇴직금도 없이 쫓겨날 뻔했는데 그래도 재판에 가고 살아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보고 구시 화문이다 그러는데 정산용사님이 구시 화본문이다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벌어들이기도 하지만 복을 나오게 하는 문이기도 하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잘못 쓰면 입이 화문이지만은 잘 쓰면 얼마나 복문이 되는지 아냐 그랬단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21장에 동남풍을 불린다 그랬어요. 동남풍이 있고 서북풍이 있어요. 동남풍은 언제 봅니까? 봄에 불어요. 봄에 동남쪽에서 불어오면 훈훈한 바람이고, 서북풍은 저기가 설이 내리고 눈 내리고 하는 그 바람을 몰고 오는 차가운 바람이요. 그래서 서북풍이 오면 사람들이 다 웅크리고 집으로 들어가. 근데 동남풍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오늘 따뜻하네 하고 밖으로 다 나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말도 동남풍이 있고 서북풍이 있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너무 쌀렁해가지고 아이고 같이 있기 싫어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따뜻한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 옆으로 이렇게 가서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말이 있다고 말이죠. 저기 요새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색소폰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색소폰 그러잖아요. 근데 색소폰 그러면 안 된다네. 예. 색소폰 아니면 삭소폰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색소폰 그러거든요. 예. 삭소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렇게 연주하기 좋게 악기를 개량해서 만든 악기가 색소폰이에요. 근데 색소폰도 저는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소프라노 색소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 알토 색소폰도 있고요. 색소폰이 여러 가지더라니까. 근데 그거를 불잖아요. 그럼 난 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동네에서 불면 시끄럽다고 못하게 한다네. 그러니까는 똑같은 악기로 불더라도 그거를 잘 불면 사람들이 돈 내고 보러 가고, 예? 그거 잘못 불면은 돈 안 내고도 쫓겨나요. 우리는 인과보호 진리를 신앙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이 배급 주는 것이 아니고 인과를 믿는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인과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기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문에 변화의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죠? 세상 변화는 이 세 가지로 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 이거 왜 해요? 그걸 외시지 이론상 서문이니. 그러니까 외실 때에 이것에 따라서 육도로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는 원인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그런다라고 대종사님 밝혀주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성주계공과 생로병사는 자연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자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를 대령이 그렇게 자연의 이치를 만든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심신작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심신작용은 마음먹기와 몸으로 행동하기가 심신작용이지요. 근데 이거를 나누면 무엇이 되냐 그러면이 심신작용을 나누면이 눈작용, 귀작용,
코작용, 입작용, 몸작용, 마음작용. 이거를 육근작용이다 그래요. 이게 심신작용을 나누면 육근작용이네. 이게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변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세상 변화를 다 한번 보세요. 세상 변화를 다 보면 자연이 바꿔놓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사람의 심신작용에 의해서 바꿔놓는 것이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게 이 자연과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은 바뀌어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심신작용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작업이라 그래요. 작업은 업을 짓는다 그 말이죠. 지을 짝자 없을 때 업을 짓는 것이 작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귀로 이렇게 움직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서 쌓인 것이 업인데, 그래서 업으로 생긴 말이 뭔 말이요? 선업 악업이 있어요. 그리고 업장이 있어요. 업장이 뭐지요? 업이 자기 가는 길을 막을 것이 업장이요. 업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업장이요. 그리고 업력이 있어요. 업이 잡아다녀요. 이게 전생에 잘못되는 사람은 이 생에 자기가 거기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끌려가. 그런 사람이 있어. 함나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는 걸 보니까 그 남자가 월급 받아갖고 집에다 돈도 하나도 안 갖다 준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기를 이혼하고 세 사람하고 살아. 근데 이 새 부인한테 아무것도 안 갖다 줘. 그러는데도 붙어 살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른대요. 어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어지러놓고 있으면 치워주고 싶고 아이고 저 사람이 누가 이렇게 도와주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산다네. 이게 업이요. 근데 그 사람이 학교 선생님보다가 저기를 했어요. 퇴직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응? 그런 여자분이요. 그러니까는 학교 선생님 정도 올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괜찮을 텐데 왜 거기 가서 사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대. 그게 업력이야. 근데 그 업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인을 심으면 업이 생겨요. 근데 인이 뭐 갖고 하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들어서 육신을 도구로 해서 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뭔가 하면 그것이 원인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연을 만나요. 연. 그러니까 그 말을 누구한테 했느냐? 그게 연이요. 누구한테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누가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연이요. 이게 연을 잘 만나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디다 하면 그 사람이 싹 수용하고 괜찮은데 어디다 하면 그것이 그냥 불화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인연이요. 어디다 말하냐. 그리고 이거를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좋은 인연이 와서 이렇게 간섭을 하면 그것이 그냥 좋아지고 이것이 잘못된 인연이 와서 붙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커져. 그래서 이 인이 연을 만나면 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업은 시절 인연을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 시절 인연이 뭐냐 그러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그 업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 이 전서에 보면 업보차별경 하는 경이 있습니다.
아,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 중생이 계속 업하고 의지 없잖아요. 일체 중생이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그 말입니다. 계속 업하고 업에 매여 있고 의지 업하며 업에 의지하고 멈춰 있어요. 그래서 수자업전으로 수자업전 자기의 업이 굴러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수자업전하며 이인연으로 유상중하 차별부동하나니 그랬거든요. 유는 있다 그 말이고 상중하가 있어진다. 그래가지고 차별이 생겨나서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 업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리고 이쁜 사람 미쁜 사람 차별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업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생 것밖에 못 봐. 그러니까 이생 것만 보고 아이고 나는 운명이 타고났는가비요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것을 이생에 받으니까 내 운명이다 팔자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전생에 지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은 이생에 지은 것이 있고 전생에 지은 것이 있고 그래서 업을 보면요 3가지로 나눠요. 이건 안 하는 것이야. 순현업 그런 것은 올해 지금 지어갖고 지금 받는 거예요. 이생에 지어갖고 이생에 받는 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순생업은 전생에 지어갖고 이생에 받고 이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고 이건 순생업이고 그 다음에 순후업은 지금 지어갖고 내생에 받고 그 내생에 받고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두고 받는 것이 순후업이라고 뒤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받는 건데 우리가 지어놓은 것을 업이라고 하고 그 업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을 받으면서 차별이 다 생겨난다.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저금통장으로도 봤지요. 저금통장 어때요? 자기가 늘 이렇게 넣은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금액이 각각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업도 허공법계에 저축이 된다 그래요. 허공은 텅 빈 진리의 세계에 그러니까는 은행은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아 저기다 저거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러죠. 근데 허공법계는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허공법계가 있어서 우리가 말 한 번 한 것이 저장이 된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업인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화보가 나타나느니라. 그 말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품? 인과품. 아, 그래 맞아요. 인과품에 있어요. 인과품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의문이기도 하고 복의문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드는 말이 있고 복을 갖다 주는 말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갖다 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대종사님이 이 말하면은 틀림없이 재앙이 오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 첫째가 악한 말을 말며 그러면서 인도품 44장에 이렇게 했어요. 이임신부가 악한 말을 모진 말을 하면 그게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심어져 가지고 애기가 악한 사람이 된다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태교하는 거예요. 엄마의 이렇게 심신작용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쳐가기 때문에 태교를 한다고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영향이 있는데 말을 직접 듣는 사람은 어쩔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듣는 사람 영향이 있지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도 나쁘고 상처를 입고 그러지? 그리고 또 진리게 그것이 너는 악한 말 했다고 쌓여. 그래서 기운으로 쌓였다가 그 기운이 자기한테 미쳐온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은 과실을 허물과 실수를 말하지 마라. 근데 우리 나무 허물을 언제 잘하냐면은 대체로 무슨 이야기를 듣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참 잘해요. 너 잘못했다 소리 아니요. 그쵸? 아 우리 그런 말을 참 잘해. 그리고 그걸 무심히 그렇게 말해요. 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는 있어요. 어떤 때 이야기하냐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돼요. 예? 제가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자세가 저보고 폼이 크대요. 그래갖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한번 치고 나면 다음 동작이 준비가 안 돼서 저쪽에서 받으면 제가 못 받아. 그럼 그걸 고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제 폼을 어째요? 봐주시오 하면 지적을 해줘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줘야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배우려고도 왔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전화 잘하지 이런다니까. 그러면 듣도 안 하고 서로 감정만 상해. 그러니까 나무 과실은 배우려고 한 사람한테 해주지 안 배우려고 한 사람한테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가 지적을 해야 되냐면 선생과 부모가 해요. 근데 선생과 부모라도 그냥 무조건 막 뭐라고만 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 놓고 들을 마음을 만들어 놓고 지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들을 마음을 만들어 놓고 지적해야지. 제가 ROTC에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장교로 갔거든. 근데 장교는 ROTC 장교가 있고 요즘 뭐 학사 장교도 있어요. 학사 장교도 있고 육사가 있고 그리고 3사라고 해서 전문대 졸업해갖고 그 2년 교육받고 온 3사가 있고 그래요. 근데 원칙대로 하는 사람은 육사가요. 근데 육사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병들이 잘못하지요. 그럼 우리는 야 이 새끼야 그래도 이렇게 하고부터 욕부터 하거든. 그러면 왜 내가 뭐 잘못했냐고 욕을 하네. 그러면 뭐라고 한 사람도 기분도 안 좋고 예?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게 그러겠지. 그래서 육사생들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리고 딱 세워. 딱 세워놓고는 너 이렇게 했지. 네. 근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문제가 생기잖아. 응? 네가 잘못했지. 네. 그럼 너 처벌해야 되겠네. 한 대 맞아. 요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야 나 팩소리 하나고 내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을게. 요런다니까. 어째요? 무조건 욕하는 사람이 맞아요. 딱 세워놓고 요렇게 했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부모도 무조건 대고 그냥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뭐라고 많대요. 그리고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나는 이거 괜찮다고 하는데 누구는 싫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그거를 자기 기준을 고집해버리면 안 되고 상의를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치우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치우지 말라면 왜 치우지 말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상의를 해갖고 해야지 내 고집대로만 해버리면 갈등이 생겨.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아울러 말하는 것은 제가 이럴 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울러 말 안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그러니까 저가 말할 때는 다른 말씀하시면 아울러 말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얼른 멈춰서 저 사람 말을 무슨 말인가 들어줘야 해요. 요새 그 대정부 질문 하잖아요. 근데 이 장관들도 그러더라고. 질문하면은 지가 답변한다고 막 질문하고 있는데 하고 또 답변하는데 갖다 또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울러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만 귀한 거네 서로.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그 말을 알고 내가 답변하면은 한 번에 끝날 거를 질문은 듣도 안 하고 답변한다고 막 하고 답변은 듣도 안 하고 또 거기다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시간만 납니다. 다음에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대 포장을 잘하는 과일을 살 때도요 위에는 깨끗하게 놓고 밑에 떠들어 보면은 자꾸 그냥 막 썩고 그러더만. 근데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가서 마트에 가갖고 복숭아를 이렇게 한 단계 사는데 그 마트 주인이 아니 복숭아가 어떤 데는 썩기도 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보면서 아 괜찮네요 가져가세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장사 처음 봤네 그랬네. 아니 장사가 아니 살 사람이 이렇게 다 뒤집어 보고 괜찮다고 사가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 마트 주인이 다 이렇게 떠들어 보고 아 괜찮네요 사가세요. 어쩌다 보면 과일에 막 썩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팔더라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한 입으로 두 말. 한 입으로 두 말. 그건 뭐죠? 일구이연? 한 입으로. 여기서는 이랬다고 그러고 저기 가서는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말이 일구이연이고 또 생각에도 없는 말을 막 해갖고 아첨하는 말도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 가서는 근데 이럴 때는 있어요.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이 초발심 자격문이 원불교학과 들어가면 1학년 때 다 배우는 것이 초발심 자격문이에요. 그래서 부초심지는 수원이 아구하고 친근연선하야 수옥에 쉽게 등하야 선지지범계차오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양설로 화합한단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양설로 화합한다. 그 말은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이 네가 참아야 해요. 요거 가서 네가 참아야 해요. 이렇게 말하고 요쪽 가서 네가 참아야 해요. 요렇게 해갖고 서로 화합하게 하는 말은 해야 될 말이에요. 예? 그것까지 하란 말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망령된 말은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망령된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말을 안 듣고 이따가 한마디씩 하면 망령된 말이 되기가 쉬워. 이게 이 분위기를 잘 알아가지고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야지.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하면은 엉뚱한 말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기도 하지. 이것이 망령. 그럼 해야 될 말은 어떤 거냐?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남이 말하면 거기서 까딱까딱 하고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버리면 말하기 싫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랬냐고 그러겠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읽어줄 때에 마음이 후련해. 근데 우리는 말을 들으면서 시비를 가리거든. 근데 시비를 가리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다퉈버리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읽어주라 그 말이죠. 아이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많이 답답하시죠. 이런 것은 마음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아이고 네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시비를 하는 말이고, 아시겠죠? 시비인가 감정을, 마음을 읽어주는 말인가요? 그 사람 기분을 읽어주는 거요. 어쩐다냐, 많이 속상하지, 많이 어려웠겠네. 이렇게 하는 말은 지금 마음을 읽어주는 말이고, 왜 그렇게 했어? 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시비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말하지 말고 마음을 읽어주는 말을 하면 서로 대화도 잘 되고 말하고 난 뒤에 후련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하는 말. 은악양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응. 악은, 잘못한 것은 숨겨주고 잘한 것은 드러내주고. 대종사님이 신분검사에 은악양선을 두셨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드러내주고. 근데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다? 배우려고 한 사람한테 스승이 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들으려고 할 때 부모가 한다. 이거는 잘못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잘못하는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드러내주고, 이렇게 해야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칭찬을 하면 그 일을 또 한다니까. 근데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감정사고. 그 다음에 상생하는 말, 서로 살려주는 말이, 북돋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지요. 그런 말을 한다 그런 거예요. 끝으로 아석소조 제약업, 내가 과거에 지은 바 모든 악업은, 우리 참회계에서 나온 말이죠. 아석소조 제약업은 개유무시 탐진치. 개유는 다, 개는 다개자예요. 유무시, 시작함도 없이, 무시는 시작함도 없이, 탐진치,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것이 비롯된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인과의 이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면 악업을 짓기가 쉬워요. 그리고 성질 났을 때 악업 짓기가 쉬워요. 모르면 악업 짓기가 쉬워요. 탐진치가 악업을 짓는 근본이다 그런 말이죠. 그 마음이. 그래서 종, 신구인, 지소생. 몸과 입과 마음으로 생하는 바라, 좇아서 생기는 바라.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 진심, 치심이 신구의를 통해서 원인행위를 한다, 심신작용을 한다. 그러면 악업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절에서는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을 하거든요. 정구업진한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인데, 그 정구업진은이 우리가 지금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구업진은. 근데 부처님은 방편으로 이거를 자꾸 하면 구업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구업 이걸 앉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구업을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바로 알려주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방편으로 정구업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구시
화법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는 정법지등 대신에 구시화법문, 구시화법문 이거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도 갖다 주고 복도 갖다 준다. 내가 어떻게 말하면 재앙 주고 내가 어떻게 말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법진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일입니다. 생각을 하는 말을